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울복랑 영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방울복랑 키우는 것에 대한 정보를 총 취합해 가지고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방울복랑은 일반 다육식물과 비교했을 때 조금의 미세한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육식물은 건조하고 적은 물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다육식물 중에 하나인 방울복랑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분이 적은 건조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육식물이 직사광선을 필요로 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울복랑은 그 통통한 입장의 그 크기가 매력의 요소이기 때문에 직사광선에 바로 노출시키는 시간보다는 살짝 그늘진 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조금 더 길게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토양 관리는 방울복랑은 수분 보존력이 뛰어나지만 왜냐하면 그 통통한 입장 안에 물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너무 많은 물을 주면 근부가 뿌리 부분이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물을 안 주면 이 큰 물주머니가 쪼글쪼글해지는 그래서 보기에 그렇게 훌륭한 방울복랑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봄과 가을에 온도와 습도에 큰 지장이 없을 때에는 화분의 4분의 1 정도가 담기게 해서 저명 관수를 해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계절에는 수분이 너무 마르지 않을 정도의 물을 간간히 주시고 물을 주시고 나서는 빨리 건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방울복랑은 언제나 그 통통한 윤택감 있는 그 입장이 가장 큰 매력이기 때문에 이 입장 관리를 잘 해주셔야 방울복랑의 그 가치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분이 너무 적은 건조한 토양에서 키울 때 입장이 쭈글쭈글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또 물을 너무 많이 주었을 경우에는 뿌리가 부패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뿌리가 부패하거나 토양의 상태가 적당하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잎을 짧은 시간에 많이 떨어뜨리는 수가 있고요. 또 잎이 노랗게 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수를 하시고 물을 빠른 시간 안에 건조를 시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바로 뽑아서 말려가지고 빠른 속도로 말려서 다시 마른 흙에 꽂아주시는 분들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다육식물에 그렇게 자신이 없다 싶으신 분들은 그것을 선풍기를 이용하시든지 해서 빨리 말리셔야 그 노랗게 되는 그것을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심으실 때에는 마사와 모래의 비율을 조금 더 하셔가지고 배수를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이 토양 관리에서는 아주 탁월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물주기를 볼게요. 다육식물은 물을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방울복랑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물을 주는 것이 좋은데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람 소통이 잘 되지 않거나 습도가 많은 계절에는 일주일에 한 번 주면 큰일 나겠죠. 네, 그래서 보통 다육식물을 사러 갈 때 언제 물 한 번 줍니까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요, 3주에 한 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건 아주 일반적인 경우고요. 방울복랑 같은 경우에는 1, 2주에 한 번 정도 주시되 주고 나서는 건조가 좋은 곳에 빨리 말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다육식물의 상태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물 주는 빈도는 적절히 조절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우시면 비닐하우스 안은 건조가 아주 빠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 아니라 4일 만에 한 번씩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양이 이렇게 조금 말랐다, 잎이 조금 물렁하다 싶으면 그때는 물을 고민하지 않으시고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온도와 습도 관리를 볼게요. 방울복랑은 15도씨에서 25도씨 정도에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습도도 40에서 60도씨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따라서 실내에서 방울복랑을 키우실 때는 난방과 선풍기, 제습기를 이용하셔서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참 좋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방울복랑이 15도 이하에서는 큰일 나느냐, 25도 위에서는 큰일 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서서히 적응된 저온은 이 식물들이 잘 넘깁니다. 그리고 분갈이를 해서 뿌리에 어떤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봄에 또 이렇게 적절한 온도 변화에는 잘 적응을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는 온도 변화는 이 아이들도 참 힘듭니다. 사람도 그럴 때 감기가 걸리는 것처럼 방울복랑도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방울복랑의 이 색감이나 이런 것을 예쁘게도 하지만 뿌리에 영향을 줄 정도의 온도 변화는 아이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고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이 다가올수록 서서히 적응된 고온은 이 아이들이 잘 적응을 하니까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초봄에 강력한 어떤 한파가 갑자기 닥칠 때 있지요. 그럴 때 조금 방울복랑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여름 한겨울에는 이 아이들이 그렇겠거니 하고 자기 몸을 잘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 면역체계 시스템을 가동해서 방어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제는 덥겠거니 했는데 갑작스러운 이렇게 저온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조금 피해를 입습니다. 네, 비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육식물은 일반적으로 매년 봄과 가을에 비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방울복랑은 굳이 비료를 다른 다육식물만큼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통한 입장 속에 물만 가득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엽록소가 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엽록소는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공장에서 영양을 이렇게 새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햇볕과 산소와 강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다육식물만큼 비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더 좀 풍성하게 정말 통통하게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 비료를 주시는데요. 반드시 봄과 가을에 주시고요. 그 둘 중에 한 번만 주시겠다 하면 가을에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봄에 비료를 주시면 뜨거운 여름에 이 비료에 의해서 물도 자주 주지 못하는 이 계절에 조금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해서 방울복랑은 굳이 비료를 자주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비료를 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물로 희석해서 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렇게 한 몇 번 하시다가 그 위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물을 줄 때마다 희석해서 내려가니까 네, 크게 비료에 대해서는 예민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방울복랑을 키우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다육식물은 각자의 성격과 특징이 있기 때문에 키우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말씀 아까 드렸고요. 적극적인 키우기와 관찰을 통해서 건강한 방울복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방울복랑의 잎이 노랗게 변할 경우에는 뿌리 부분이 썩었을 경우를 추측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방법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물주기를 감소해야 합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는 경우에는 물주기가 너무 많아서 물이 너무 많아서 뿌리가 썩어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물주기를 끊고 토양이 매우 건조한 상태에서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토양을 한번 교체해 봐야 합니다. 분갈이를 하면서 뿌리 부분에 부패가 있는 경우에는 토양 내부에 곰팡이나 박테리아 등이 번식해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물주기를 감소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그와 함께 토양을 교체를 진행해야 합니다. 교체할 때는 이전의 토양의 자극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뿌리를 완전히 다 털어 가지고 건조한 토양에, 새로운 토양에 다시 심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털어냈기 때문에 이럴 때 심을 때는 이렇게 기둥을, 지주를 조금 세워 주시는 것이 아이가 새로운 뿌리로 이렇게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주셔야 하는데요. 방울복랑은 너무 건조한 환경에서도 키우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너무 건조한 환경에서는 입장이 쪼글쪼글해지잖아요. 그리고 너무 습한 환경도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습한 경우에는 잎을 생각하면 습한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뿌리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환경이라는 것이 참 적절하게 예민한 말인데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는 가습기나 제습기나 이런 것을 조금 사용하시고 선풍기나 또 난로도 조금 사용하셔야 되겠죠. 네, 적정한 온도를 또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방울복랑은 추운 환경에서도 잎이 노랗게 변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난로를 켜시거나 온풍기를 켜시거나 이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울복랑을 키우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소개해드린 이런 대처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그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방울복랑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한번 대처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방울복랑은 밝은 장소에서 키우며 강한 직사광선은 피하고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물주기는 매우 중요한데요. 토양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잎이 노랗게 변했을 경우에는 토양이 완전히 마르고 나서 물을 주시라는 거예요. 혹시 위에 말하고 혼돈이 오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썩을 수 있기 때문에 물주기를 적절히 조절하셔야 합니다. 토양은 건조한 상태에서 관리해야 하며 수분이 많으면 뿌리가 썩을 수 있어요. 또한 토양 교체는 정기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이전 토양의 자극성 물질을 제거하고 건조한 토양으로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방울복랑의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근부가 부패하는 경우에는 물주기를 감소시켜서 토양이 매우 건조한 상태에서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양 교체와 적절한 환경과 온도 제공이 꼭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은 방울복랑 키우는 방법과 문제 발생 시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제 경험을 보태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마더스 가든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